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크게 흔들기도 하죠.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속보로는 얘기했습니다만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성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그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 아닌 아줌마 아저씨 논란에 엄마까지 소환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에 도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하루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었죠. 전통적인 보수층의 환심을 좀 사고 싶었나 봅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을 돌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시민단체들까지 다 모이는 범야권 대통합을 할 겁니다. 그 시민단체는 실례지만 광화문 그 애국 시민들 우파 태극기 그 세력들도 포함되는 네, 겁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 부정선거 4.15 총선 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이거 지금 저 투표용지 관리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조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때부터 부정선거로 밝히면 된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전략적으로 못했나. 태극기 세력도 오케이, 부정선거 의혹도 오케이, 보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내곡동 땅 문제로 국내임 오세훈 후보가 수세에 좀 몰렸죠. 이 점을 부각시키며 민주당 박영선 후보까지 이른바 일타 쌍피를 노렸는데요. 저는 무결점 후보입니다. 저는 부동산이 없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재산이 얼마인데 전세를 사고 집 땅도 없어요 그럼? 네, 없습니다. 저는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박 후보를 아줌마에 빗댄 안 대표. 당장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도쿄의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라는 박영선 후보를 아줌마로 지칭한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집 없는 아저씨입니다. 본인이 아저씨니 박 후보를 아줌마라고 불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듯합니다. 글쎄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만일 박 후보가 안 대표를 향해 토론도 못하는 아저씨라고 지적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참못 궁금합니다. 여기에 집 없는이란 표현에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집 없는 서민과 집만 없는 안철수 분명히 다르죠. 이번에 선관위에 신고된 안 대표의 재산 1,550억 원이 넘습니다. 안 대표 결국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를 냈는데요. 사실 저도 집 없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다시 그런 용어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이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굳이 왜 아줌마라는 단어를 왜 갑자기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저씨니까요. 사실 안 대표에겐 반면교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안 대표와 긴밀한 사이였던 분이죠.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이현주 전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시절 이런 말을 해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솔직히 조리사라는 거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를 했었는데요. 저도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늘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저도 아줌마다. 안 대표의 해명과 비슷합니다. 안 대표가 반면교사에 실패했다면 자기 반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그런 마음가짐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갖춘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아줌마에 이어 이번엔 엄마가 됐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아이를 보살피고 기르는 것으로 국한시킨 게 아니한 겁니다. 자당의 여성 후보를 두고 서울시장으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말이 고작 성역할 프레임을 씌우는 것밖에 없습니까?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출생과 육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은 이런 발언에 곤욕을 치렀었죠.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이것도 이낙연의 학설입니다.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듭니다. 아직 본인의 학설을 버리지 못한 모양입니다. 선거에선 말 한마디가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면 그 영향이 더 크겠죠. 자나깨나 말조심, 꺼내기 전 다시 보자. 요즘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한세 철학자를 찾아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런 첫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애국심이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은 정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답이 이미 정해진 질문 같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죠. 아직도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어찌 보면 난센스입니다. 이미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대선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신당 창당이다, 위인전 출간이다, 시끌벅적합니다. 윤 전 총장의 침묵하에서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의 행보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 전 총장, 위인전은 물론이고 동상에 거목 반기문이란 노래까지 나왔었죠. 승천한 백마님께 주인이 되어 지명산의 정기를 받아 부모님 주신 총명함으로 국원성에 출생하셨네. 기름장어란 별명처럼 대선과 관련해 말끝을 이다가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귀국 후에 각계의 국민들을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한 몸을 불사르겠다는 다짐, 귀국 20일 만에 자동 소화됐습니다. 혹독한 검증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벌써부터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증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분이 있죠. 검찰 내 이 특수수사 인맥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 내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정말 보니까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이 과거 그 군대 환화해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이 사퇴 전 뉴욕 맨해튼 검찰의 전설인 로버트 모겐서 전 검사장의 정계를 배포하라 지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모델은 따로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세르지오 모루라고 브라질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브라질의 그 검사, 법무부 장관도 지냈죠. 그런 검사에 훨씬 더 그 가깝죠. 뉴욕 그 검사장은 미국에서는 직접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처럼 그런 비민주적이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죠.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대선 주자 1위 윤 전 총장. 이제 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아줌마가 왜? 난 아저씨. 이낙연도 엄마 발언 논란.